자, 이재명 대표가 어제 송 전 대표 조국의 귀국을 이야기하면서 또 검찰 수사에 대한 이야기도 했는데, 그런데 말이죠. 이재명 대표가 이 돈봉투 의혹 사건이 처음 불거졌을 때와 어제 이야기가 뉘앙스가 바뀌었다. 검찰을 향한 메시지가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대표님 최근 압수수색 잇따르고 있는데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정부의 특장기가 압수수색인데 저는 이런 점들을 여러분께서 한번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객관적 진실을 찾으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진술을 통해서 객관적 진실을 왜곡, 조작하는 검찰의 행태가 일상이기 때문에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이번 사안은 당이 사실 규명을 하기에는 한계가 뚜렷합니다. 수사기관에 정치적 고려가 배제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합니다. 이번 사안을 심기 일전의 계기로 삼아서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도 확실하게 마련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와 파리에 있는 송영길 대표가 한 통화를 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자, 검찰 수사 관련해서요. 지난 13일에는 이 대표가 이번 돈봉투 살포 사건 관련해서 12일 날 윤관석, 이성만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 중이다라는 이제 보도가 처음으로 나왔고, 그 다음 날 13일 날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장기가 압수수색하는 것 같습니다. 진실을 왜곡 조작하는 검찰의 행태가 일상화됐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수사기관의 정치적 고려가 배제된 신속 공정한 검찰의 수사를 요청합니다. 그러자 당내에서는 아니 이제까지 검찰을 못 믿겠다고 비판을 해왔던 이재명 대표님 아니십니까? 이제와 검찰에 맡긴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라는 목소리가 당내에서 나왔습니다. 복귀한 영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민주당의 여러 가지 흠결이 있을 때마다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도 어쨌거나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는 것이 지금의 이제 여당의 행태인데요. 저는 이 사건을 그저 정치적 공격 플러스 이재명의 내로남불, 이재명은 더 나쁜데 왜 다른 사람한테만 그러냐라고 공격하면 이 사건을 명백하게 밝히기가 어렵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사건을 검찰이 지금 이 시기에서 꺼내놓은 의도가 결국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 공격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 아니냐라고 오해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응하는 민주당의 모습이나 당대표로서의 이재명이 대응하는 모습은 그냥 그대로 보고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어떻게 규명하고, 그리고 이 사건이 사실이다라고 한다면 정치개혁과 정당개혁의 일환으로서 이 사건을 어떻게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을 것인지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걱정에 우리가 부응하는 것이지 옳았구나, 이재명 공격이다라고 신이 나서 이야기를 한다든지 공격한다든지라고 하면 결국은 정치 공격의 일환이구나라는 오해에 그 범위에서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공감합니다. 정치개혁 필요하죠. 근데 그렇다면 수사는 검찰에 맡기되 적어도 이재명 대표 입에서는 저는 이런 얘기 정도는 나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얘기요? 만약에 이 돈봉투 사건이 실제라면 돈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은 다음 총선에서 공천을 모두 다 배제하겠다. 아니 이 정도는 개혁의 메시지가 나와야 정치개혁, 정당개혁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자체조사 전혀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는 송영길 대표한테 전화해서 본인이 이 상황에 대해서 자초지종을 물어본 것 같지도 않습니다. 아니 본인이 수사받고 있는 반부패 1부, 3부는 검치의 정치 탄압이고 지금 이 사건을 배당받은 반부패 2부는 그럼 선별적으로 정의로운 검찰입니까? 그것에 대한 논리도 전혀 맞지 않습니다. 저도 정치개혁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사과와 여러 가지 이 상황에 대해서 진정 어린 발언을 하기 위해서는 이 수사의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떤 새로운 개혁의 모습을 보여줄지 저는 말씀이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씀인데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불가능하다. 네, 그렇게 하기가 불가능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본인이 지금 부패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고 또 기소돼서 지금 재판까지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본인 자체의 문제가 저렇게 심각한데 그걸 가지고서 다른 사람들을 뭐 정치 개혁을 하자라든가
이런 주장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예. 거기에 민주당의 딜레마가 있다. 과거에 무슨 차떼기 정당이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박근혜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천막 당사로 가면서 그것을 극복하려고 했지만 지금 민주당이 이 상황, 당에 몇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연관된지도 모르는 이 아노미적 상황을 극복을 하려면 어허. 당대표 스스로가 그것을 주장할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해야 돼요. 그런 리더십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 지금 그렇게 되나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당장 당 내에서도 아니 당신도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걸 어떻게 극복해 나가겠어요? 그래서 예.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네. 예. 그러니까 결론이 계속해서 이재명한테만 가고 이재명 물러나라로 지금 결론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재명이 민주당의 대표인 것은 현실이고 이 체제 내에서의 어떤 수습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고 그 수습책에서 현재 이 사건이 한 5일 내지 일주일 정도 지난 상황 속에서 사과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다음 공천이나 이런 부분은 그 이후지 지금 이런 것까지 어떻게 다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한 그 검찰의 수사 공정하게 해달라라고 요청하는 것이고 이 결과에 따라서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공천 과정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맞는 말씀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가 대표로 존재하고 계시는 한은 민주당에서 쓸 수 있는 수가 거의 없을 것이다라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이에요. 주장하면 민주당에 대한 정치적 공격밖에 안 돼서 이 사건 자체를 정치개혁의 계기로 삼기도 어려워진다라는 우려를 저는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정치 개혁을 하실 수 있는지가 궁금하다니까. 불체포 특권 폐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정치 개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당 대표 스스로가 계속 방탄 국회를 하고 계신데 어떻게 정치 개혁 뭘 갖고 정치 개혁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과연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는 깨끗했을까라는 의심 또한 하고 있을 그건 거예요. 불기신이고. 같이 하고 있을 거예요. 자, 알겠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하시고요.